시기별로 한번 조금 더 심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는 이제 유아기에서 이제 미취학 단계 한 7세, 8세까지에는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보통 이제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죠. 왜냐면 이제 그렇다고 이 어린 친구를 어디 학원에 보낼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어머니들이 책을 구매하셔서 CD를 틀어주시고 같이 이렇게 뭐 읽어본다거나 아니면 요즘 많이 이제 유튜브 워낙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새 직구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교재 가지고 이렇게 구매하셔서 CD라거나 틀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해외 보면은 파닉스라거나 워낙 재밌고 노출될 수 있는 게 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보면은 그냥 사과가 떨어지면서 애플 뭐 이런 식도 있고 아이가 조금 더 이제 액티비티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에서 많이 보통 노출시켜 줄 수 있고요. 하다 보면 이제 아이도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고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한국어 공부랑 같이 병행되면 또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아이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혼재될 수도 있지만 보통 언어라는 거는 이제 언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일수록 노출되면은 확실하게 더 좋은 부분은 발음적인 부분. 성인이 되고 클수록 혀가 이제 분다고 해야 될까요? 생각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듣고 나서 그거를 생각하고 받은 거일 수가 있지만 어린 친구들은 있는 그대로 쓰여서 그대로 뱉을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장점이겠죠.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반응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게 뭐였지? 이거 애플이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접근이 들어가면 아이가 그때부터는 학습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은 재미가 떨어지고 부모님의 기대를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공부라고 생각해서 대답을 뭔가 요구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점점 흥미가 없어지겠죠. 왜냐면 난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반응을 보는 거였어. 놀이같이. 근데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느껴지면 안 하려고 하겠죠. 잘 아무래도. 물론 아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죠. 자신감의 표출로 막 이렇게 하고 춤도 추고 하는 친구도 있겠다만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조금 편하게 아이를 노출시키는 게 좋겠죠. 말 그대로 그냥 노출이 좋아요.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상담을 가면은 아이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욕심에 수업을 요구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어머니들은 그냥 우리 아이 재밌게 더 놀게 해주세요 하는 분도 계시지만 파닉스가 되게 잡아주세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돼야 될 때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아닌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선생님과 조금 조율을 잘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닉스라는 거 어떤 지역 가면은 뭐 6세에 끝내야 된다라고도 하시는 동네도 있고 어디 가면 뭐 초등학교 1, 2학년 학교 가기 전에 하면 되지 않은 분도 있고 다 있는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아이마다 적절한 시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4학년에 알파벳 파닉스 시작한 아이도 있고 7세, 5세에 시작한 아이도 있어요. 근데 공부는 마라톤이에요. 6세, 7세 파닉스 때에서 그 아이가 꼭 길게까지 영어를 좋아한다는 법은 절대 없어요. 오히려 4학년에 늦게 시작했지만 그 아이가 더 재미있어서 오히려 더 빠르게 6학년 때 이미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냐면 중3 정도 수준까지 된 아이도 있어요. 왜냐면 늦게 배우면서 자신감 얻으면서 한 아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과 그리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님과 기타 이런 부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리고 아까 깜빡인 거는 그리고 이제 유아 단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거나 이제 그런 시스템적인 거.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외부 강사분을 초빙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뭐 영어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생각 안 나지만 이제 활동적인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이용해서 영어 수업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보통 이제 학원이라거나 공부방,
방과 후 영어 전문, 그 다음에 뭐 어학원 등등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라 뭐 빠르면 개인 강의부터 학습지라거나 이런 1대1식의 공부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적극 추천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초 공부가 잡힌다면은 아무래도 영어라는 거는 언어고 회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문법적이든 학습이 이루어진데도 말을 안 뱉으면은 그냥 다 잊어버리게 될 부분이고, 막상 그렇게 영어 다 공부했지만 외국 나갔거나 외국인과 이렇게 대화 잘 하실 수 있는 어른 부모님 계실까요? 속으로 그렇지 않으실걸요? 기성세대들은 다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 공부만 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병행이 돼야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읽기와 쓰기는 너무 잘 되는데, 듣기, 말하기가 안 된다거나, 듣기, 말하기는 잘 되는데, 또 쓰기랑 읽기가 안 된다거나, 뭐, 뭔가가 빠지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다 잘 된 친구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냥 단어만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문법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이제 회화랑 이런 것도 무시 못 한다는 거. 그래서 학원을 보낼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원마다 장기적인 커리큘럼이 있을 건데, 언제쯤에 뭐가 들어가고, 언제쯤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걸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단순히 뭐 학원 가서 잘하겠지 하면은, 어느 순간 보다 보면은 아이가 정체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언어라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 차오르고 가다가 차오르고 이런 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못 잡아주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학원 열심히 다녔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파니스 1년 동안 했어요. 뭔가 안 느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이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터질 타이밍이었는데 뭔가 안 돼요. 그래서 학원을 딴 데 또 이렇게 보내보세요. 테스트를 받아봐요. 다 똑같이 말하죠. 이 아이 파니스가 안 돼 있네요. 파니스부터 뭐 해야겠는데요? 우리는 학원을 이렇게 해서 뭘 할 건데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귀 기울이셔서 학원 옮겨요. 그럼 파니스 또 1년 해요. 그러다가 또 뭔가 한 살 더 먹었겠죠. 시간이 지났고. 근데 또래랑 비교가 되겠죠. 우리 아이 또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또 옮겨요. 계속 되겠죠. 어떤 특정한 시점이 필요해요. 수학과 다르게 언어적인 거는 뭔가 깨트려야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기를 딱 해야 그 포인트 삼아서 탁 올라가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똑같은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단어 아무리 많이 외워보세요. 말 안 하고 독해 안 하는데 그 단어 계속 기억하고 있을까요? 뭐라도 그 단어를 끄적여보고 일기를 쓴다든지, 내 생각을 정리해보다든지, 문법을 모르더라도 단어를 막 나열해보다든지, 그 순간에 옆에서 누가 찝어주겠죠. 이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데, 할머니 밑에서 이제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을 조금 더 빨리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 이렇게 누가 옆에서 교정을 해주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노출돼서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 누가 그렇게 안 잡아주면 쉽게 안 잡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스스로 언어 감이 좋아서 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계속 이제 그렇게 버퍼링 걸리듯이 돌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살펴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학년이 되면 이제 점점 어머니들이 내신 성적이 걱정되기 때문에 문법적인 걸 좀 중시하세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어렸을 때는 다들 어머니께서 갈구가 있죠. 영어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노출해서 나 같은 그런 걱정은 없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영어를 시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겁이 없으니까 hello, hi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문법을 걱정하시고 학교 내신적인 공부를 걱정하시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학원을 생각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영어 전문학원, 그 다음에 종합학원이라거나 뭐 내신 위주의 학원, 점점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영어들이 무색해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양보하셔야 될 게 있고 아닐 게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문법하고 고등학교 때 또 문법하고 대학교 가서 또 문법하고 성인 돼서 또 문법하고 새로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 만약 문법을 한다면 애초부터 차라리 꽉 잡아주시고 그 힘으로 모의고사 공부를 중학교 때 했을 때, 고등학교 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수 있게 조금 빨리 결과를 당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영어에 투자된 시간과 비용이 줄기 때문에 중학교 가서 해야 될 건 당장 내신이라고 했죠. 그러면 수학뿐만 아니라 기타 과학, 사회, 역사, 기가, 도덕 등등을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고등학교 가서는 더욱이나 그렇고요. 고등학교 가서 수학이랑 다른 거 잡고 있을 텐데 영어를 또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 중학교, 초등학교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해서 마무리 못 지어서 고등학교 때 또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일찍 시작한다면 조금 끝을 내는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학교 가면은 이제 내신이 당장 이제 현실이죠. 그리고 영어 듣기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조금 단순 학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대비해서 독해 공부, 그리고 뭐 영자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토대 공부, 그리고 단순히 영어 듣기 그 시험만 잘 듣고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외국인과 말로 뱉고 해야 할 수 있는 뭐 영어, 전화 영어라거나 화상 영어라거나 이런 식의 조금 쌍방향의 이런 소통이 되는 영어 공부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고등학교 가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아이들이 머리 커서 잘 안 해요. 중학생도 특히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좀 같이 노출하면 제일 좋은 부분이고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지금 두서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 공부라는 게 그때그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맥을 짚는 정도로 하지만 조금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당장에 이제 야자하고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다른 것도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미리 좀 끝내놓는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차라리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꾸준히 정해놓고 단어 몇 개를 확실하게 공부하고 그 단어로 독해에 바로 적용을 해본다든가, 그리고 단순히 단어 어휘가 아닌 수거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이제 또 대학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토익을 잘 되고 취업하기 위해서 필수 요건이죠. 그리고 이제 뭐 면접 준비,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워킹이라든가 어학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회화가 또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 되기까지는 회화 공부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통 보면은 거의 다 회화는 부재예요. 그래서 상담을 가보면 친구한테 영어 공부한 책 갖고 와볼까요? 해가지고 보면은 문법 진도가 좀 나갔어요. 심화까지. 그러면 현재 완료가 뭘까요? 하면은 have pp요 라고 대답해요. have pp가 뭐예요? 현재 완료야. 현재 완료 언제 쓰죠? 잘 몰라요. 과거 완료는 언제 쓸까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책의 섹션만 나오니까 아이가 부정문할 때 그것만 보고 맞추는데 당장에 독해에서 보면은 못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말로 어렵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어제 학교 갔는데 뭔 일이 그 전에 있었다. 이런 거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 가르친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도 현재 완료 구사합니다. 왜냐? 말이니까. 근데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부분만 공부하고 말은 안 뱉어지는 거죠. 근데 말로 먼저 배웠다면 그렇게 될까요? 외국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문법 배워서 공부하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높임법 배우면서 아이들이 점점 커가듯이 국어적인 능력이 같이 가미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단순히 그냥 이제 공식 외우듯이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의 한계점도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부각하는 거는 회화적인 걸 같이 조금씩 노출해주면 더 좋겠다. 이 부분입니다. 뭐 취업하고 이후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 또 나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분도 있겠죠. 감사합니다.